자, 롯데자이언츠의 청백전을 보고 나서 사실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롯데자이언츠의 이 전력이라는 게 당연히 상수로 이끌어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기존 시즌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뭐 이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 이글스가 2위를 했던 건 폰세와 와이스가 24시즌엔 없었어요. 근데 25시즌에 나타났고, 거기에 김서현과 정우주가 불펜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면서 이 두 선수,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너무 잘 던졌고, 그 다음에 김서현과 정우주라는 그 전 시즌까지는 이 정도 활약이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신인이기도 하고, 김서현은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던진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선수죠. 그런 선수들이 터지니까 하나가 한국 시리즈를 가기도 했고요. SSG 또한 김민 선수를 불펜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조병현, 이로운이 갑자기 그 직전 시즌에 비해서 아예 그냥 다른 선수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SSG가 3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자이언츠도 이 윤성빈, 홍민기는 그전에는 그냥 없던 선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25시즌에 어마어마한 포텐을 보여줬지만 사실 너무 물음표가 따라다니는 그런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던질 수 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막 볼을 남발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만 해도 그 두 선수의 능력은 KBO 리그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딱 요 선수가 남았다. 물론 그 외에도 뭐 박찬영, 이호준 뭐 너무 많죠. 손호용의 뭐 중견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한동희의 뭐 1루수로 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이미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인 원투 펀치만 잘 던지면 정말로 롯데자이언츠는 이제 5강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선수가 잘 던지면 이제 5강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가을 야구를 이끌 이 원투 펀치, 이제는 조금 더 말을 해야 할 시점일 것 같아서 엘빈 비슬리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로드리게스가 뭐 이렇게 자이언츠 TV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잘 되고 있을 때는 변화를 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줄 필요가 없죠. 잘 되는데. 근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가 25시즌 외국인 투수를 재미를 못 봤으니까 변화가 필요하고 엘빈이 온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춰 적응하려고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줄 두 명의 선수가 등장한 거죠. 우리도 훌륭한 구위 갖췄어. 솔직히 말해서 폰세에 비해서 밀리지 않죠. 자, 그러면서 롯데팬과 만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웨인도 롯데 가을 야구 이끌까? 자, 제레미 비슬리와 엘빈 로드리게스를 향한 안팎의 기대치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다. 실제로 빨리 투구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 이 선수들이 이제 뭐 불펜 피칭도 그렇고 과거 기록도 그런데 과연 KBO 리그 공인구를 가지고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성공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 시즌 두 웨인 모두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와 정교한 변화구인데 변화구도 여러 개예요. 그러면서 일본 야구를 거쳐 아시아 야구의 특성을 몸소 체험했고, 그리고 공을 받은 유감난 정보근도 미쳤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죠. 자, 비슬리는 나와 로드리게스 모두 우리가 가진 고유의 강점을 한국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크다. 팀의 우승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 자, 폰세와의 비교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폰세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만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역시 그에 못지않은 구위를 갖췄다고 자부할 수 있다. 역량을 극대화해 팀이 승리하는데 이바지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겠다. 자신감이 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폰세보다 위였으니까 두 선수가. 실제로 폰세가 있었잖아요. 없었던 것도 아니라. 자, 그러면서 적응 문제도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식사는 물론 모든 일과를 통역사와 함께하며 깊은 신뢰를 쌓고 있다. 마치 썸을 타듯 날마다 가까워지는 중이다. 이런 유대감이 경기장 안팎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사직 구장의 열기를 경험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캠프에서 흘릴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롯데팬이 시즌 끝까지 우리와 함께 달리길 바란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강속구. 자, 실제로 여러 선수들이 왔어요. 뭐 하나 윌켈 에르난데스, 오웬 화이트가 새로 왔고, 뭐 SSG는 앤서니 버지니아노가 왔고,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는 맨 매닝이 왔고, NC 다이노스는 이렇게 커티스 테일러가 왔고, 그 다음에 KT 위즈는 케일러 보실리 메사오. 그러니까 두 선수를 모두 다 교체한 건 KT랑 지금 이렇게
이 투수는.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도 빅터 레이스, 엘빈 로드리게스 레이에스래.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가 왔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요 두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선수 중에는 가장 좋아 보여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야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니까. 실제로 코디 폰세의 2024년도와 이 두 선수의 2024년도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직전 시즌, 그러니까 2024년도에 폰세가 라쿠탄에서 6.7인데 지금 비슬리 2.47, 그 다음에 엘빈 로드리게스 1.8이에요. 근데 25시즌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있었던 시즌을 비교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객관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동시에 그 무대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25시즌은 이 폰세의 마지막도 안 좋으니까 한국에 온 것처럼 이 두 선수도 이제 4.6, 그리고 엘빈 로드리게스는 메이저리그에서 갔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들어오는 이 순간적인 기록만 봐도 폰세보다 잘하는 두 선수가 맞아요. 거기다가 더 눈여겨봐야 할 건 WHIP. 저는 이런 세부 지표 있잖아요. 볼넷, 안타 허용률, 자책점, 그 중에 WHIP가 폰세보다 다 낮습니다. 비슬리는 1.17, 1.0 좋았을 때, 물론 안 좋았을 때 1.6, 폰세도 안 좋았을 때 1.61이죠. 그리고 엘빈 로드리게스는 1.39, 1.16으로 일본에선 다 좋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 선수들은 볼넷을 남발하면서 경기를 망가뜨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볼넷을 안 내주면은 결국 안타를 겁나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건데, 이 선수들은 안타를 겁나 많이 맞기도 힘들어요. 왜냐? 엘빈 로드리게스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선수 그때 몸프로스에 153 나왔죠. 근데 애초에 이 선수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150km 중후반대 공을 던집니다. 실제로 2025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98마일, 그러니까 157.7, 158 이런 공을 실제로 여러 차례 던져요. 그러면서 스위퍼도 있고 여러 구종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선수는 지금 보시면 엘빈 로드리게스는 최고 157 빠른 직구와 커터, 스위퍼가 일품, 거기에 커브 체인지업. 근데 스위퍼가 우리나라의 그 KBO 리그에 제일 잘 통하는 구종이에요. 구종 가치가 30을 넘어가는 거는 스위퍼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한국 타자들이 스위퍼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거기에 빠른 직구에는 이 체인지업이 찰떡궁합. 폰세도 결국은 직구와 요 킥 체인지업, 그리고 약간 이제 공이 빠르다 보니까 이 커터도 재미를 봤는데, 이 선수가 이 구종을 갖고 있고 폰세 선수보다 좋을지 안 좋을지는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 레벨은 되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엘빈 로드리게스는 거기다가 디셉션도 좋아요. 그게 엘빈의 장점이고, 비슬리 선수는 요 158km의 직구와 구종 가치가 높은 슬라이더, 이게 횡적인 움직임 뛰어난 변화, 그러니까 커터보다도 더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퍼는 확 꺾이는 거고, 이 슬라이더는 어느 정도 낙폭까지, 그러니까 스위퍼는 좌우가 크고요, 슬라이더는 높낮이의 좌우까지 있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지만, 그래서 저도 직접 보고 싶어. 이제는 그 사진은 그만 보여드리고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포크볼도 있고 커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잘 통하는 구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슬리가 스플리터 구종 가치도 높고 횡적인 움직임 뛰어난 슬라이더까지. 그래서 땅볼 타고 유도 비율도 높아. 그 얘기는 뭐냐? 직구도 지저분해. 코야마 선수의 직구가 지저분하니까 내야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타구들이. 그러니까 비슬리 선수는 애초에 직구도 굉장히 묵직해요. 몸도 되게 크죠. 그러면서 이런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롯데가 뭐가 좋으냐? 롯데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불펜이 6이었는데 불펜이 이제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선발이 8이었죠. 이게 최악이었죠. 왜냐? 그런데 24시즌은 선발이 2위였어요. 24시즌에. 왜냐? 그 외국인 투수가 잘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선발 불펜은 조금 더 좋아진 거죠. 7위에서 6위로.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불펜이 좋아질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선발 박세용, 4선발 나균환은 지금 요 다른 팀들 있죠? 비교해 볼까요? 나균환 선수를 3선발로 놓던 박세용 선수를 3선발로 놓던, 자, 박세용의 1.96 WAR, 나균환의 2.89가 지금 SSG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광현이 1.6이죠. 문승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신민혁. 물론 구창모 선수가 건강해서 어느 정도 할진 모르지만 구창모 선수는 원래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해요. 지금 이 WR, 박세용 선수의 이 WR도 없어요.
0.9지 기아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10개 구단의 팀들이 3, 4선발, 국내 3, 4선발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고 박세웅 선수는 이게 커리어 로우잖아요. 거기다가 160이닝은 던졌죠. 160이닝 던지는 선수도 없어요. 김광현만 규정이닝, 신민혁 132이닝. 지금 요 나균환이 134이닝이 신민혁보다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김도현 125이닝, 양현종 선수만 153이닝을 던졌지만 자책점이 높았죠. 그런 만큼 국내 3, 4선발이 건강하니까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 잘 던져주고, 그리고 여기에 불펜까지 완벽히 가동되면은 롯데 가을 야구는 솔직히 좋아요. 왜냐? 타격보다도 원래 선발과 불펜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나랑 SSG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는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의 투구를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만약에 제가 그 롯데자이언츠 그 토요일에 그 시범 경기 하잖아요. 시범 경기 뭐 연습 경기 그거 할 때 만약에 저 입중계를 할 예정인데 뭐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뭐 같이 야구 보실 분들 있으면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